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를 쭉 보시니까요. 같은 업인데 품사가 서로 다르게 배치가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일단 구조 봐야 돼.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부터 판단해야 되니까요. 자, 앞에 구조 주어는 있습니다. 그룹 레이트는 단체 요금이죠. 레이트는 비율이란 뜻도 있지만 같은 서비스나 재화인데 그때그때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는 요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성수기 때, 비수기 때 할증이 되고 할인돼 이런 걸 다 레이트라 불러요. 뭐 숙박료라든지 항공료 또는 광고료 이런 데서 특히 나오죠. 그래서 그룹 레이트는 여기서 입장료 말하는 거죠. 입장료인데 단체 입장료 싼 거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여행자들에게 가능하대요. 어디서? at 뒤에 지금 뮤지엄 장소가 이어지고 있죠. at the museum에서. 그러니까 어떤 뮤지엄에서는 그룹 단체 할인이 가능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떠한 뮤지엄에서 지금 현재 뮤지엄을 수식하는 부분이죠. 보기를 딱 봐도 아시지만 일단은 분사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사 그것도 태의 문제구나 라고 방향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celebrate는 뭐예요? 축하하는 거지. 철수가 승진했어? Let's celebrate it. 그래서 축하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축하하는 뮤지엄, 축하받은 뮤지엄 약간 연결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celebrate라는 단어 이전에 celeb에서 먼저 출발합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celeb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성과 인기, fame이란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많이 쓰지 않았나요? celeb? 그렇죠. celebrity, 유명 인사. celebrity를 줄여서 celeb이라고 하잖아요. 그 celeb이 fame이에요. 명성, 인기.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세요. fame이라는 명사의 형용사가 뭐죠? 네, famous입니다. 유명한이죠. 즉 celebrated는 fame, 명성이 있는 이란 뜻으로 유명한이란 뜻으로 사실상 famous랑 같은 의미의 형용사처럼 취급이 돼요. 이런 내막을 모르면 축하하는 뮤지엄, 축하받은 뮤지엄 해가지고는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celebrated museum 하게 되면 famous museum의 뜻이구나 라는 거 오늘 한번 알고 가시면 돼요.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쉽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명한 뮤지엄 뭐라 그래요? celebrated museum. 같이 해보죠. celebrated museum. 한 번 더요. celebrated museum.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십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토익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쭉 보세요.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역시 품사가 서로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죠. 역시 구조를 잘 봐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장 구조는 excellent benefits 주어 뒤에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네,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절입니다. 근데 관계절인데 뭐 접속사 이런 것도 없어요? 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쉽게 생략한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the benefits which the company offer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 후생인 거죠. 자, 동사는 help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절,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된다. 이런 문법은 왜 배웠다고요? 그래요.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어. 알아요. 그런데 구조 분석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조를 분석하는데 쓰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아는 문법은 구조 분석에 다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어가 동사는 benefit이 help, 도움을 줍니다. 그 뒤에 밑줄이에요. help라는 동사가 뒤에 어떤 구조를 갖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help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help는 help somebody, 누구를 도와주다 라는 뜻으로 help me,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쓰죠. help somebody 뒤에 help somebody in doing something 이렇게 구조가 나올 수도 있고요. help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구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누구를 도와주다 라는 뜻으로 갈 때는 이렇게 구조가 이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help somebody가 do하게 도와주다. 원래는 to do하게 도와주다인데 이 to를 잘 생략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elp 목적어가 do하게 도와주다 해서 이 help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처럼 사역동사처럼 쓸 수 있다는 게 토익에서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아마 준사역동사다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help가 누구를 도와준다 이 somebody가 목적어가 필요 없을 때는 뻔할 때는 이것까지 생략을 하면서 바로 help do하게 도움을 주다. 여기서 help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그래서 help는 help somebody in doing 또는 help somebody with something 이런 구조도 있고 help somebody do의 구조도 있고 help do의 구조도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사실 토익은 출제 비중이 높지 않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인데 두 번째가 주로 출제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드물게 난이도 높게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help somebody do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있지만 토익은 비중이 크고요. help do는 진짜 어렵게 내려고 작정할 때 2년,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너 이런 것까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고득점 변별력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help는 세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 한 번 더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lp는 help somebody in doing, help somebody with something도 있고 help somebody do, help do도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특이하죠. help do 하게 도와주다. 주어는 help do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help 뒤에 어떤 구조가 될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목적어 뒤에 doing도 아니고 목적어 do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이거 help do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lp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을 넣을 수 있다는 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익에서 동사 뒤에 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요 help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help do 하게 도움을 주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두시죠. 모르면 어렵고 알면 그나마 해볼 만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help do 하게 도움을 주다. 챙겨두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시길 다들 프로페셔널처럼 형태가 다른 품사들이에요. 그러면 역시 밑줄이 구조적으로 무슨 자리인가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문장 구조 한번 볼게요. The extensive research가 주어, for 뒤에 수식어, 또 수식어 이렇게 주어 뒤로 수식어가 주렁주렁 달리면 그냥 가로 쑥쑥 치시면 돼요. 어차피 동사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연구조사가 실시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research나 study 같은 게 이 conduct라는 동사랑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conduct research, conduct survey, conduct study 이런 식의 구조. conduct가 이 survey, research랑 굉장히 친한 것도 꼭 챙겨두세요.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조사가 실시될 겁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보통 수동태 뒤에 be done 뒤에 by 전치사가 오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행위 주체가 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 행위 주체, 즉 conduct의 주체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conduct를 할 수 있는 주체, 어떻게 보면 주어가 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기를 보니까 명사가 이렇게 많아요. 일단 딱 봤을 때는 얘가 명사니까 딱 보면 알잖아. SION이 붙었으니까 명사. 그래서 B를 딱 고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보통 수동태 행위 주체 역시 사람이 주어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맞다. 프로페셔널이 AL이 붙었지만 그래서 얘가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로는 전문직의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람 명사로도 쓴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지 얘가 사람 명사도 되지. 그럼 전문 직업에 의해서보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된다 하죠. 당연히 A가 답이네. A를 고른 거야. 근데 틀렸죠. 뭘 놓쳤을까요? 네,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명사 자리인데 사람 명사 쓸래 사물 명사 쓸래처럼 문제를 사실 세팅했지만 하나 놓친 게 있어요. A를 고르자니까 이 뭔가 앞에 이게 뭔가 허전하지 않나라는 거죠. 명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때는 누구와 함께 들어가요? 명사, 더 명사, my 명사, this 명사와 같은 한정사하고 함께 문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the, my, this 같은 한정사와 함께 문장에 들어간다는 거. 따라서 이 문제는 professional을 넣기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차라리 복수로 갑니다. 복수는 전문가들인데 특정한 그룹이 아니면 한정이 없어도 되거든요. 전문가들 집단에 의해서. 그래서 by professional,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진행됐다라고 할 때 it's done by professionals. It's done by professional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한정사가 없기 때문에 복수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명사편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지만 명사 자리다. 근데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 또는 불가산만 정답이 된다는 문법이 있죠. 그 문법 부분 또 다른 문제 할 때 지금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문제에서도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겁니다. 따라서 명사 자리인데 앞에 한정사가 없어? 그럼 복수 또는 불가산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점. 자, 이 문제 포인트 다시 잡을게요. 프로페셔널의 중요한 점 뭐예요? 유명한 점은 그래 생긴 건 형용사 하지만 사람 명사로 쓴다라는 거. 그죠? 거기까지 커버를 했어도 A를 고른 분은 놓친 게 뭐예요? 앞에 허전한데 한정사가 없었는데 한정사가 없을 때는 복수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professionals가 정답이 된 부분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고르신 분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0점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한정사 없으면 안 돼를 꼭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명사의 문법을 모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명사는 의뢰 한정사와 함께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를 쭉 보세요. 전치사가 쭉 깔려있죠? 전치사의 선택 문제입니다. 전치사의 선택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앞과 뒤에 흐름을 보고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중간에서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항상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죠? 어느 한쪽만 보고 전치사를 고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문제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보세요. 이 사람의 day shift, 우리 흔히 말하는 낮 근무죠. 낮 근무는 끝이 납니다. 4시에 끝이 나요. But 그런데 가끔은 어쩌다 한 번씩이라고 할 때 occasionally라는 부사를 사용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ometimes 있잖아요. sometimes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sometimes가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토익 RC에서는 occasionally가 주로 출제되는 거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종종 일을 더 오랫동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6시 일을 줬어요. 시각을 주고 나서 전사를 줬더니 학생들이 야 이거 뭐 맨날 보던 거네. 시각 앞에는 at 6 o'clock 아니야. 그래서 at 쫙에서 고르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쪽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 그죠? 여기 at 4시에 at 있잖아. 그러니까 6시에도 at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분은 전치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치사는 한쪽만 보고 전사 답을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각 앞에 at을 주로 쓴다는 얘기지 at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4시부터 그럼 from 4 아니에요? 4시까지 하면 by 4 o'clock도 가능하지 않나요? 4시 이전에 하면 before 4 o'clock도 가능하죠? 4시 이후는 after 4 o'clock 가능하죠? 자, 이제부터 정확한 시각 앞에는 전사 뭐가 온다? 그건 문장의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시각 앞에는 at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실패했어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책,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지? 정확한 시각 앞에 주로 at이 잘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시각 앞에는 at, 나라를 이름 앞에는 in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사는 항상 어떻게? 앞과 뒤를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앞뒤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앞에서 나왔던 at은 어때요? 이 사람의 낮 근무가 4시에 끝난다니까 at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가끔은 6시까지도 더 오래 4시에 원래 끝내야 되는데 4시를 지나 5시, 6시까지도 일한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until이 정답이 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앞쪽에 나오는 works longer, 더 오랫동안 일한다라는 맥락은 어때요? 더 오랫동안 일해 6시 또는 그 이후까지도 이런 느낌으로 works longer until 6 p.m.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사 문제를 풀 때는 명심하세요. 앞과 뒤를 어떻게 이어줄 건가 흐름을 보면서 흐름상 가장 잘 어울리는 전사를 고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소수지만 A 고른 분도 있었어요. 해석을 잘했지만 우리말로는 6시까지 일한다. by도 6시까지, until도 6시까지니까 이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속되고 계속된다는 느낌을 줄 때는 until을 쓰죠. 그래서 왜 by가 아닌지도 한번 짚어두는데 그 얘기 좀 길어지죠.
제가 다음에 by하고 until 구분하는 문제 나올 때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at이 미끼였던 문제. 그래서 at을 고르도록 유도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at을 고르고 틀렸다면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요. 항상 전치사를 선택한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앞에 흐름이 있고 밑줄이 있고 뒤에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치사, at을 쓸 거냐, of를 쓸 거냐, 뭐 in을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앞뒤의 흐름을 보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한쪽만 쳐다보고 답을 찾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의 1일 일지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동사의 형태 변화가 느껴지죠. 이건 일단 구조적인 부분, 특히 동사 문법이라면 수태, 시제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에 주어를 보니까 revenues가 보여요. 그리고 have 뒤로 밑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have라는 동사는 소위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쓰죠. 따라서 have 뒤에는 다들 아시지만 done이 와야 돼요. 하지만 have 뒤에 done이 와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B다? 아니죠. 태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 앞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었죠. decline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D가 아래로 cline은 기울다라는 뜻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이라서 첫 번째 decline의 뜻은 뭐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감소하다 뜻이었죠. 그때는 decrease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도 강조해 드렸지만 decrease의 뜻으로 쓰일 때 이 decline은 자동사라는 점을 조심합니다.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가 만들어지지 않아 라는 거죠.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만들어지잖아요. 반면에 얘가 또 타동사로도 쓰기도 해요. 타동사로 썼을 때는 어떤 뜻이에요? 타동사로는 정중히 거절하다, turn down의 뜻이랬죠. turn down. 그래서 정중히 거절하다 할 때는 타동사고 감소하다 뜻일 때는 자동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소하다 뜻일 때는 자동사, 정중히 거절하다 뜻일 때는 타동사라는 거. 특히 토익에서는 감소하다는 뜻으로 자동사 decrease 의미로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챙겨 두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revenue라고 했잖아요. revenue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수익이라든지 판매 실적 같은 거니까 수익이 감소했다라는 맥락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revenue가 decline 했습니다 합니다. 그럼 이때는 자동사죠?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미끼가 된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A가 미끼였던 문제. 정답이 왜 B가 되는가? 잘 짚어두셔야겠어요. 자, 첫 번째 B 고르신 분 어떻게 틀렸어요? have 보이니까요. have done이잖아요. 그래서 done 골랐는데요. 태를 안 따진 거죠. 두 번째, 태를 따졌어도 우리말로 어때요? 수익률이 감소되었다 하니까 우리말로는 판매량이 감소되었다 하니까 수동이 될 것 같은 느낌 좋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태를 판단할 때는 우리말 해석도 해야 되지만 구조를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두세요. 기본이지만 태를 판단한다라는 건 일단 동사의 뜻을 알아야겠죠. 주어 동사의 관계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구조. 특히 이 구조는 누구의 구조예요? 동사의 구조죠. 동사의 구조. 그래서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넣어야 돼요. 그래서 태를 판단한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해석과 함께 이 동사의 구조를 고려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태는 해석 플러스 구조. 해석 플러스 구조 이 두 개가 같이 정리가 돼서 이 두 개를 다 고려해서 태를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1일째 기본이지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역시 동일한 어휘인데 품사가 다르죠. 구조 문제입니다. 밑줄이 무슨 자리일까? 자, 시작부터 whether이라는 접속사가 보여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whether은 명사절 또는 부사절 양쪽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whether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명사절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부사절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쓰는가에 대해서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부사절이라면 밑줄,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연결이 되면 부사절이야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whether 뒤로 밑줄이고 5월이 등장해요. 5월은 또 아시다시피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는 양쪽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5월 뒤로 전치사구만 있고 그리고 콤마로 끝났어요.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라? 그럼 이게 whether 뒤에 주어 동사도 아니고 이게 콤마는 있고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약간 부사절 구조 같기는 한데요. whether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면 이건 축약 구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어떤 구조 나와요? 그렇죠. doing과 done이 있는 분사 구문도 있죠. 하지만 주어 be가 생략되는 구조도 있다 그랬죠.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드려요. 우리 앞전에도 정리했지만 부사절 접속사 whether가 좀 있으니까 whether를 중심으로 할까요? 뒤에 주어 동사 올 수 있어. 그리고 주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만 doing 또는 태에 따라서 done을 쓸 수도 있죠. 물론 whether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기본적인 부사절일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어랑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물론 당연히 보호가 오겠죠. 이때 주어와 비동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도 올 수 있고 doing과 done의 분사 구문도 올 수 있지만 뭐도 올 수 있다? 바로 보호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도 한 번 더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whether 뒤에 주어 be가 생략이 되면서 보호로 형용사나 전치사구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뒤에 보니까 as a member of a team에서 전치사구가 보이더라고요. or 앞에 뒤로 같은 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뒤에가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는 보호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신이 팀으로 일하건 이 사람이 팀으로 일하건 또는 혼자서 일하건 간에 상관없이 항상 자신이 유능함을 보였다라는 맥락이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whether he works 정도가 깔렸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independently or as a team이 들어가서 independently 혼자서 일하건 as a team, 팀으로 일하건 상관없이 이런 맥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부사절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뭐였어요? 바로 5월을 중심으로 해서 등위절이죠. 아시다시피 5월은 A or B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구조, 5월을 중심으로 앞쪽이나 뒤쪽에 동일한 품사나 동일한 문장 구조, 동일한 문장 요소가 나열이 돼요. 지금은 as a member라는 전치사 구가 부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앞에 부사가 같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평소에 whether independently or as a team 반대로 하면 whether as a team or independently 이렇게 한번 입에 붙여두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팀으로 하건 혼자서 하건 팀으로 하건 혼자서 하건 as a member of a team or independently 이런 식으로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5월에 포커스를 둬서 5월에 포커스를 두면 5월이 병치구조 뒤에가 전치사구면 앞에도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없으면 보통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니까 그럼 부사 넣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등위 쪽에 초점을 두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한번 쭉 보세요. 역시 같은 어인데 품사가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럼 밑줄이 무슨 자리니? 부터 묻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 봐요. We have installed 저희가 설치했어요.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뒤에 관계절이 수식해 주네요. make 만들어줘요. 당신의 구독 부분을 자동으로 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make라는 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make 목적어가 보호가 되게 만들어주다 해서 맞습니다. make는 기본적으로 make 목적어가 do 하게 시켜주다 또는 done 되게 시키다 해서 사역동사의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일단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ake 목적어 뒤에 빈칸이 나오니까 여기가 보호 자리야 라고 보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보호로 가면 your subscription 구독이 지가 리뉴하는 게 아니라 리뉴 되는 거니까 태를 따져서 C 고르셔야 되는 문제. 만약 B를 고르셨다면 make 사역동사다. 사역동사는 목적어 대 목적격 동사 원형 온다 그랬으니까 do 이렇게 고르셨다면 태를 빼먹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make somebody do, make something done 해서 수동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태는 꼭 따지셔야 돼요. 자, 근데 뒷부분에 여러분이 한번 챙겼으면 싶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지? 여기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make 목적어가 do 또는 done 되게 시키다가 주인공이지만 뒤에 보니까 unless otherwise done 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 표현 제가 문제로도 좀 다뤄드릴 텐데 제 기억으로는 1일 1제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문제로 꼭 나올 거예요. 자, unless라는 부사절 접속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온 건 분사 구문이니까. 그죠? 그리고 otherwise가 부사니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세 개가 같이 세트로 잘 움직여요. 달리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지금처럼 unless otherwise request는 별도 요청이 없다면 따로 저는 이제 구독 그만둘 거예요 라는 식의 요청이 없다면 구독은 자동으로 리뉴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unless otherwise done 요 패턴도 챙겨두세요. unless에 밑줄을 치고 여기다가 unless 넣어봐 할 때도 있고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과거분사 넣어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부사 otherwise 넣어봐 라고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든 밑줄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두십니다. unless otherwise done 한번 같이 해볼까요? unless otherwise done 한 번 더요. unless otherwise done 이것도 꼭 한번 챙겨두시고 갑니다. 물론 오늘 주인공은 뭐였어요? make somebody do, make something done, make something done. 그래서 done을 쓸 리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renew 고르셨다면 아까워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잘 놓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make 바로 우리 오형식 동사 유명한 make였어요. 이것은 사역 동사로 쓰였던 거 잘 챙겨두세요.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충류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 쭉 보시니까요. 명사 또 동사 부사 다 보이죠? 그래서 같은 어휘인데 구조, 형태, 품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 경우는 역시 밑줄이 무슨 자리야? 부터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앞쪽에 보니까 it is important. 많이 보던 덩어리죠? 맞습니다. it is important to do 해서 우리 소위 가주어, 진주어 구조라고 해요. 참고로 가주어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시 주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초점을 두게 돼요? important에 초점을 두게 되죠. 즉 중요하다를 강조하려고 이 important를 강조하려고 쓴 구조가 바로 가조 구조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세요. 그래서 주어보다 important를 강조하려고 이쪽에다가 방점을 찍은 게 바로 가주어 구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뭐 하는 거? raise awareness. 이 표현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raise awareness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띠두르고 나가서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캠페인하고 하는 거 있죠. 무지한 사람들에게 aware, 알게끔 해주는 거,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raise awareness 한다면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인식을 높인다. 캠페인을 하면서 어떤 무브먼트를 하면서 그런 걸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raise awareness라는 표현도 챙겨두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raise awareness. 한 번 더요. raise awareness에서 awareness를 raise 들어올리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인식을 높인다 그러죠. 우리말로도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자, 밑줄은 일단 awareness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무슨 자리가 되죠?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챙기고 갈까요? 명사 앞에 수식어 자리가 있다. 그럼 첫 번째는 맞아요.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처럼 쓰죠. 분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doing과 done.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명사 앞에 형용사 아니면 분사 아니에요? 자, 명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맞습니다. 복합 명사가 되죠. 명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명사 앞이나 뒤에 수식어가 있어? 그럼 그 앞에는 무슨 자리다?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분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기본 학생들은 그냥 명사 앞에 형용사 고르면 돼. 근데 기본이나 중급 학생들은 형용사 고르지만 분사도 있으면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보통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명사 앞에 수식어 문제는 뭐가 중심이다? 형용사 쓸까? 분사 쓸까? 이 둘에 대한 싸움이 사실상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쓸 거야, 분사를 쓸 거야, 요거죠. 그런데 오늘은 복합명사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 우르르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거의 다 A 고르고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럼 왜 A가 안 돼? 자, A를 넣으면 안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한 인식을 높인다. 아,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럼 복합명사는 뭐예요? 보통 앞의 명사를 위한 뒤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safety를 위한 인식이죠. 안전의식이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뜻으로는 raise safety awareness, safety awareness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형용사 수식으로 갈 거냐 복합명사로 갈 거냐 어렵지만 한번 챙겨뒀으면 좋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일일 일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를 보니까요. 역시 같은 어휘인데 품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밑줄이 무슨 자리야? 부터 묻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시작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밑줄이 있으면 무슨 자리죠? 그건 바로 얘기할 수 없어요. 문장 전체를 봐야 돼요. 보통 맨 앞에 밑줄이 있으면 주어 또는 수식어 자리죠. 그래서 맨 앞에 밑줄이 있으면 주어 또는 수식어 그리고 매우 드물게 명령문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 뒤를 보니까 전치사구가 쫙 시작이 돼요. 쭉 가다가 끊으면 어차피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나오는 건 뭐야? 주어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주어 동사 위주로 일단 문장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무슨 자리야? 아직은 몰라. 가다 보니까 동사가 뒤에 있네. 그럼 아까 걔가 주어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주어 자리다라는 판단이 1차. 그럼 보기를 보면 명사 보이고요. 동명사도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명사의 경우는 이렇게 단복수가 같이 깔리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명사는 한정사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명사는 혼자 문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the, my, this와 같은 한정사와 함께 문장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한 번 더 머릿속에 두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따라서 A를 넣기에는 뭔가 앞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네, 한정사가 없네라는 게 약간 눈에 거슬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inviting하고 invitations하고 사실상 이 둘의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죠. 공부를 좀 하신 분은 벌써 이 문제는 B하고 A가 아니라 B하고 D의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invitation이 초대라는 의미의 추상적 개념이면 불가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A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산 명사는 한정사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걸 얘기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Should be sent out. 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Be sent out. 보내져야 된대. 여러분, 보내는 건 초대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초대장을 보내야겠죠. 초대장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낱개의 것이니까 이 경우라면 sent out이라는 동사의 맥락을 생각하면 가산명사라고 봐야 되고 가산명사 우리가 countable C라고 표현합니다. 가산명사라고 봐야 되고 가산명사라면 당연히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로 갈 수 있는 거죠. 만약 불가산명사 uncountable이 맥락에 맞았다면 초대라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면 그때는 한정사가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동명사를 쓸 거냐 명사를 쓸 거냐도 따져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동명사와 복합명사 이 명사 복수명사의 싸움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요. 요 명사 두 개에서 가산으로 볼 거냐 불가산으로 볼 거냐가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판단했어? sent out이라는 동사의 맥락에서 보내는 건 초대장을 보내는 거고 초대장은 낱개의 on invitation이니까 가산명사라고 봐서 가산인데 앞에 한정사가 없으니까 복수를 골랐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가산, 불가산의 구분이 가장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버린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사는 앞에 한정사와 함께, 그죠? 가산, 불가산에 대한 구분은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가산의 경우에는 앞에 한정사가 없으면 복수가 정답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갸웃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 문제 그래 어렵긴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짚어봐요. 첫 번째, 명사는 을의 앞에 한정사랑 함께 쓰는 거야. 그죠? 첫 번째 챙기시고, 두 번째,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어떻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1번이라고 치고 첫 번째 포인트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맥락에서 따지시면 돼요. 모든 명사를 가산, 불가산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맥락에서 가산, 불가산 보내는 거니까 구체적인 초대장을 보낸다고 해서 가산으로 판단한 거죠. 가산이었어? 그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앞에 한정사가 없네. 가산 명사는 한정사 없으면 복수 써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중급 정규 학생분들은 꼭 잘 챙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일 1제 하루에 한 문제씩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문제 보기로 한번 쭉 보세요. 역시 여러 가지 품사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 밑줄이 무슨 자리야? 부터 보셔야 돼요. 자, 맨 앞에 밑줄이 있어요. 맨 앞에 밑줄이 있으면 주어일 수 있어, 수식어일 수 있어, 간혹 명령문 동사일 수 있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앞에 밑줄 아직은 몰라요. This is라는 명사가 뒤에 보입니다.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붙었어요. That are both affordable and delicious까지 끊고 그 뒤에 콤마가 보이시나요? 여기 콤마를 왜 찍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덩어리를 끊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앞쪽에서 시작된 부분에서 콤마가 나왔다. 그리고 뒤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 앞덩어리 전체가 지금 수식어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앞덩어리 전체가 수식어임을 이 콤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콤마를 잘 활용하세요. 보통 문장의 시작에서 콤마가 나오면 그 콤마 앞부분이 수식어 덩어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은 이 밑줄은 수식어다? 아니 수식어 부분을 이끄는 재료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명사가 붙었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뭐 일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할 일 없는 명사 앞에서, 그죠? 맨 앞에 명사가 있다. 그런데 이 명사가 딱히 하는 일이 없어.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취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 이 여기는 전치사 들어갈 수 있어요. preposition. 2.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를 투두하기 위해서. 3. doing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를 doing 하면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할 일 없는 명사가 맨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거 있어요? 전치사, to do, doing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명사, 명사가 있지만 딱히 이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 없어 수식어 처리해야 돼요. 이럴 때 명사 앞에 밑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치사, to do, doing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전치사 없고 to do 없지만 doing이 있네요. 그죠? providing은 뒤에 목적어 명사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고르시면 돼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있는 affordable and delicious 뭐 기본어이죠.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있는 요리죠. 디시니까 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셰프는 rebuilding 다시금 확고한 이 레스토랑의 명성, 평판, reputation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oing 하면서 이런 뜻으로 providing something 하면서 이렇게 분사 구문이 붙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패턴으로 들어가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요? 할 일 없는 명사가 앞에 띵 혼자 있네. 그럴 때 이 명사를 수식어로 처리하는 방법 전사 to do doing 명사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전사 to do doing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어 관련 정말 초빈출 패턴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